2회 풀어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통에서 조금 어렵거든? 공통이? 1회에 비하면 조금 어려웠을 거야. 해석하는 것도 있고 15번도 만만치 않았을 거고 뭐 뒤에 21번도 좀 까탈스럽게 생겼죠. 수열 문제인데. 자, 일단은 4점짜리 위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할게요. 9번 문제는 이제 얘는 여기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나온 거고, 우리가 이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평행이동에 관련해서 항상 눈여겨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제 평행이동 가지고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 평행이동에서 뭐냐면은 핵심은 이거야. 좌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이죠. 작년 수능 11번 문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지수로그 함수는 아니었고 걔는 이제 삼각함수 문제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고요. 어렵진 않은데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필요한 함수만 그려볼게. 필요한 함수만 그려가지고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관계식이 이렇게 로그 함수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생기는 로그 함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만 살피면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얘가 지금 문제에서 로그, 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에 4고 x 마이너스 2, 이렇게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로그 2에 4 해가지고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 둘의 관계가 뭐냐면 5칸 평행이동이죠. 5칸. x축 방향으로 5칸 평행이동 시킨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문제에서 이제 5칸 평행이동 시킨 게 이런 부분이 나와. 여기. 그래서 이쪽을 a라고 놓고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요 둘의 관계가 지금 y좌표가 서로 똑같죠. y좌표가 서로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 그래프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길이가 그냥 5다라고 체크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지. 그지? 요게 이제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물론 수능에 나왔던 삼각함수는 삼각함수라서 그때는 이제 주기를 가지고 한 건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요것만 찾으시면 문제 끝나요. 마무리해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어떤 조건 줬냐면 첫 번째가 거꾸로 썼구나. 여기가 a죠. 네. 여기서부터 요까지 길이, 이렇게 생기는 C라는 요 길이가 서로 어떻다고 그랬냐면 똑같다고 그랬어요. 두 개가 이등변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은 분홍색 길이도 얼마가 돼? 5가 되겠네. 이렇게까지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를 줬죠.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10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둔각삼각형이니까 둔각삼각형의 높이 찾으실 때는 항상 연장하세요. 연장선 때리시고 그 다음에 수선 내리시면 되죠. 그러면 이쪽의 높이가 세팅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높이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4다라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딱 이 넓이가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3이다 이렇게 세팅되니까, 자, 마무리하시면 A라는 점의 좌표를 스몰 a라고 놓고요. 그럼 C라는 점, 이 C라는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3이에요 라고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 친구와 여기 이 친구의 y값 차이죠. y값 차이가 4다 라는 거 이용해서 계산 마무리 하시면은 얘는 여기다가 이제 a 플러스 3 대입하면 되니까 로그 2에 4 하시고 a 플러스 3 대입하면 a 플러스 5 에서 마이너스 로그 2에 4 하시고 x자리에 그냥 a 대입하시면 되니까 a-3이고요. 요 값이 4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값 찾으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 나오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 10번 가볼게요. 10번. 자, 10번의 주제는 이제 뭐냐면 10번의 주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래서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풀 때 아주 고난도 문제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다가 얘가 어떤 함수일까를 만족하시면 되는 건데, 자, 항상 이런 습관은 가지셔야 돼. 잘 봐. g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데 gx가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가 되고 ftdt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ft라는 함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3차 함수예요. 그죠? 자, 그럼 얘가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 적분하면 몇 차야? 4차가 되겠죠, 당연히. 그지?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문제 중에 아주 최고 난도를 제외하고 그냥 무난한 문제를 푸실 때는요, 항상 차수 확인부터 하세요. 얘가 몇 차 함수인가? 요거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gx라는 함수가 4차 함수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고 나서 바로 가보시면 가족권 봐봐. 가족권에서 그럼 g라는 애가 무슨 함수예요? 라고 얘기한 건데 우함수죠. g가 우함수라는 걸 준 거야. 그러면 4차 함수가 우함수잖아. 그럼 4차 함수가 우함수니까 얘를 미분해봐.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무슨 함수가 나와? 기함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지. 그지? g'이 기함수. 됐죠? 그러면은 얘 바로 미분을 좀 해볼게요. 얘 미분하시면은요, gx 미분하면 g'x가 되고, 얘는 앞에 x제곱 미분하시면은 2x,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미분하시면은 fx 이렇게 되지. 됐어? 근데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기함수가 돼야 돼. 그럼 이 친구가 기함수가 되려면 요 fx라는 함수 있죠? 요 fx라는 함수가요,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요렇게 1창을 갖고 있는 ax 꼴이다 라고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지. 됐지? 네, 요 정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x세제곱 더하기 ax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잡고 나서 마무리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나 조건에서 나와 있는데 gx의 극대값이 얼마래? 3을 가져요 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지? 그럼 gx의 극대값이 3을 갔는데 그러면은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 뭘까? 이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얘가 0 되는 걸 직접 찾으려면 f0가 0, f 뭐가 0이 되는지 모르잖아. 현재 상황이. 그럼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요거를 다시 가셔야 돼.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fx라는 함수가 이런 꼴일 거다라는 걸 아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세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자, 이렇게 가볼게요. gx라는 함수가요, 얘가 x제곱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놓고, 자, 요 자리에다가 t세제곱 더하기 at라고 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거지. 됐니? 확인됐죠? 네, 이렇게 놓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볼게. 요 계산해서 gx를 직접 찾아보면 gx는 x제곱이고 더하기 요거 적분해봐. t세제곱 더하기 at 적분하시면 얘는 4분의 1 t 4제곱 되고요. 더하기 2분의 1 a t제곱 이렇게 나오고 요 자리에 0부터 x까지 1이죠. 1부터 x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정리해보면 얘는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ax 제곱 하시고 빼기 여기다가 1 대입하시면 되거든. 그럼 1 대입하시면은 얘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2분의 1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2분의 1 a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이 좀 처리가 될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면 과연 언제가 0이 될까, 언제가 극대값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지? 극대를 언제 가질까? 왜냐면은 3을 갖는다고는 했는데 언제 갖는지를 모르잖아. 맞아요? 됐어? 시험지 있냐? 으이씨. 가져와. 앉아 빨리. 됐죠? 자, 그러면은 마저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언제 극대를 갖나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0 되는 값 찾아보시면은 요거 0 되는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도 x세제곱이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잖아. 그지? 그럼 뭐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죠. 됐어요? 얘가 0 대입하면은 뭐가 돼? g 제로가 전부 다 0이 되는 거지. 원점 대칭이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G 프라임 제로가 0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gx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gx라는 함수는 어디서? x는 0에서 극대를 가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거든. 잘 봐. 4차 함수잖아요. 지금 4차 함수인데 문제에서 y축 대칭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4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가 y축에서 하려면, 대칭을 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되나요? 그럼 여기가 무슨 축이 돼? y축이 되니까 여기가 0이 될 거고 이때 극대값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확인됐어? 오케이? 4차 선대칭 함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일 때 극대값 갖는 거니까.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무조건 여기는 극대가 0에서 생길 거니까요. 요거 계산 마무리하시면 요 식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돼? 0 대입하면 되지. 그 0 대입한 값이 얼마야? 3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니까 자, 지워볼게요. 지워지고 지워져요. 다 지워지고 요게 이제 남는 거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a 얘가 얼마가 돼요?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네. 그럼 넘기시면 얘 넘어가시면은 4분의 13이고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해주시면 되니까 a는 4분의 13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3이에요 라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문제 마무리 할게요.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거는 f2x잖아요. 그지? 그럼 f2잖아. 그럼 f2니까 fx식이 완성이 되는데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3x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2만 대입해 주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5, 1번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9번, 10번까지는 크게 무난하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자, 11번 별표 하나 치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뭐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잖아요. 현재 상황이. 지웅아 고개 들고 잠깐만. 모의고사 많이 드리고 왜냐면 실전 연습 이제 해야 되니까 슬슬. 근데 봐봐. 지금부터의 이제 공부의 자세는 첫 번째는 뭐냐면 수학에서 뭐 준킬러 흔히 말하는 아주 최고난도 제외하고 준킬러에 대한 어떤 적응력 높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내 스스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대하는 기대치는 80점이에요. 80점. 80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수능에서. 그지?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100몇일 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배워왔던 개념들이나 지금까지 풀어왔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에 이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라는 거고 80점이면은 2등급이에요. 네, 80점이면. 그래도 80점은 최소한 목표로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더 나오면 당연히 더 땡큐한 상황인 거고. 알겠지? 그러면 잘 봐. 그래서 준킬러에 대한 일단 적응력을 좀 높이셔야 돼. 근데 준킬러에 대한 적응력 높이는 거는 이거는 뭐 개념 수업을 계속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추가적으로 좀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풀이가 필요합니다. 다양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알겠니? 요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쌤이 이제 그 뭐 나한테 이제 엔제를 미리 받아간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안 배부를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시면은 아니다 토요일이구나. 요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은 엔제를 배부를 할 거예요. 엔제를 배부를 할 거고 그 엔제 가지고 토요일 날은 그거는 이제 숙제 교재야. 알겠니? 그건 숙제 교재라서 이제 조교쌤들이 그 부분을 체크하고 그게 이제 공통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거든. 3점짜리 3점 쉬운 4점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4점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다 작년도 사설 모의고사로 다 문제가 구성이 돼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왔을 때는 이제 토요일 날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그 교재에 대한
질문과 첨삭 그것만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알겠지? 그게 있고, 자, 뭐 시험도 필요하면 볼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시간 단축. 그래서 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모의고사 풀어놓고 니네 아마 2회 요거는 이제 시간 재고 본 게 아니잖아. 시간 재고 본 게 아닌데 내가 그냥 숙제로 내주고 오늘 해설 강의하겠다고 한 건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세워라 내워라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뭐 한 3-4문제 풀다가 찔끔, 뭐 한 5-6문제 풀다가 찔끔, 뭐 딴 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시간을 재면서 푸셔야 되고, 특히나 그럼 시간 단축은 어디서 하냐? 시간 단축은 얘네들이야. 얘네들 3점이랑 쉬운 4점.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방금 전에 해설했던 9번이나 10번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뭐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풀어내는 연습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얘는 니네가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 아니라 안다 갖고 끝나면 안 돼요. 안다 갖고 끝나면 안 되고, 얘는 빠르게 풀어야 돼요. 빠르게. 근데 이쪽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점짜리랑 그 다음에 조금 쉬운 4점짜리들, 그러면은 최소 이게 몇 점이냐면 이게 60점이거든. 니네 선택 과목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다 맞추면은 48이에요. 2점, 3점 맞추면 다 맞추면 48이야. 거기다가 4점짜리 3개만 더 맞추잖아. 그러면 12야. 그치? 그럼 60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내가 봤을 때 이 60점까지, 요 정도까지 맞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 걸려야 되냐면, 여기까지 하는데 50분 내로 끊어야 돼요. 최소예요. 아, 최대. 알겠니? 더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고. 지웅씨? 정신 차리시고. 알겠어? 이제 정신무장을 좀, 이제 여름방학이기도 하고 뭐 여름방학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뭐 100일 조금 남고 이제 8월 모의고사, 8월 평가원이죠. 9월 평가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좀 정신무장 반짝 하시고. 알겠니? 진짜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얘들아. 니네. 그지? 수능까지 100 며칠이면은 쉽게 말하면은 주로 치잖아. 주로 치면은 한 13주, 14주? 아, 15주 정도 남았구나. 15주 정도 남은 거예요. 15주. 일요일 15번이면 끝이야. 그럼 이제 수능이야. 알겠니?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에 또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있어, 뭐 추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수시 원서 접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니네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 별로 없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알겠지? 오케이? 이런 거 신경 써서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 혼자서 만약에 숙제로 나갔을 때 혼자서 하실 때도 60점 정도 맞는 것까지는 50분 안에 최대한 끊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50분이 다른 문제들 푸는데, 어려운 문제들 푸는데 쓰이겠지. 알겠니? 사실 50분도 많아요. 50분도 많다고. 50분도 많아. 40분이야 40분. 알겠어?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해설 강의할 때, 모의고사 풀고 해설 강의할 때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이제 시험지나 이런 거에다가 니네가 푼 거랑 뭐 니네가 풀어서 답을 맞췄어도 좀 더 빨리 풀어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체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빠르게 풀 수 있냐, 이거는 많이 풀어봐야 돼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겠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좀 다양하게 뭔가 좀 해보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이런 걸 깨우쳐가는 거라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 체력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수능 점수의 기초 체력. 알겠니?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거 빠르게 푸는 거 연습하려면, 빨리빨리 푸는 거 연습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죠. 반복이 답이죠. 알겠니? 이 두 개만 신경을 쓰시면 돼. 남은 수능 때까지. 알겠니? 그래서
이 두 개 신경 써가지고 최소 목표 80점 이상 맞자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고 문제 필요하면 더 오세요. 이런 것들 문제 빠르게 푸는 거 이런 거 연습할 거면은 문제 많으니까. 알겠어? 엔제에도 있고. 오케이? 됐지? 지금 어떻게 이제 지금 시기부터 어떻게 공부하냐가 니네가 점수가 내 수학 점수가 50점이 나올지 80점이 나올지를 결정할 거야. 알겠어? 고3들은 매년 얘기하지만 고3들은 이때부터 무너져요. 네, 이때부터 무너져요. 알겠어? 서서히 이제 6평 이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이때 이후로 급격히 무너져요. 여름 이후로. 공부를 안 해요. 매년 그래요. 매년. 뭐 좀 신경 쓰고 뭐 수시 신경 쓰고 수시에서 막 하고 수시 원서 쓰면은 마치 내가 이미 대학 간 거 마냥 자기가 중앙대 수시 썼으면 이미 중앙대생이고 마음속에서는 그 공부가 왜 안 되냐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불안해서거든. 불안하니까 더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시간은 촉박해졌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알겠니? 다른 애들 옆에서 학교 친구들 어떻게 떠들고 뭐 하고 뭐 어땠네 저땠네 뭐 강의가 뭐 이게 좋네 하고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 그냥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한다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수학은 딱 2개 해주잖아. 이거 2개 하자니까. 근데 이거 2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니네가 연습을 해야 돼. 혼자서 공부할 때. 이 밑에 거는. 알겠니? 그럼 이 위에 거는 수업 시간에 하잖아. 그럼 잘 정리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엔제 푸시고 첨삭 시간에 반복하고 질문하고 정리하고 그게 쌓이는 거지. 알았어? 정민아! 알겠어? 대학 가야지. 그지? 내년에 또 할 거야? 그리고 벌써부터 뭐 내년에 또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내가 말씀드리면 니네가 재수를 할 수도 있거든? 재수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재수하는 거에서도 좀 고퀄리티 재수생이 있고요. 로우 퀄리티 재수생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정말 그냥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뭐 한 1년 내내 펑펑 뭐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그냥 시간만 대충 때우고 어영부영 보내다가 이제 대학 원서 쓸 때 되니까 대학 원서 쓸 때 점수 보니까 야 이게 이런 대학도 있었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먼저 권유할 수도 있고 니네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뭐 엄마 나는 재수를 해야겠어요 뭐 해가지고 해. 근데 이제 재수생은 그러면은 이제 고3 친구들과의 메리트가 그 재수를 한다는 건 고3 친구들과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죠? 재수를 할 거니까 열심히 할 거니까 나는 2월 달까지는 신나게 놀아야지. 그러면 이미 놀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름 끝나고 나서부터 논다니까. 그러면 봐봐 9, 10, 11, 12, 1, 2 벌써 6개월을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해야 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그럼 되겠냐고. 백지예요. 백지 상태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재수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수능에서 가능성을 봤어. 내가 처음에 고3 시작할 때는 5등급, 6등급 막 이랬는데 수능을 딱 봤더니 3등급이래? 아, 그러면 조금 아까워. 그럼 이제 그러면 재수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재수. 그냥 무대책으로 그냥 아 내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안 하니만 못해요 그러면. 그럼 내년에는 또 잘하겠냐고. 그렇지 않다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 시간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막 뭐 카운트하고 뭐 디데이하고 뭐 그런 시간에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독서 지문 하나를 더 풀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풀고. 알겠니? 자 보겠습니다. 11번 갑니다. 11번 어려워요.
11번은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쌤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핵심 키워드는 두 개야. 하나는 뭐냐면 주기, 하나는 대칭. 항상 이거 두 개. 그래서 일단 주기는 쓰세요. 먼저 써야죠. 주기를 써야 되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지금 a분의 파이 x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원래 주기의 2파이에다가 파이분의 a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주기가 2a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일단 쓰고 됐어? 주기. 그 다음에 대칭. 대칭인데 이제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이거 대칭을 어떻게 찾을까? 어떻게 이용을 할까? 요거를 이제 볼 거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두 직선 OB와 BC의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그 기울기 관계식이 M2가 잘 봐. M2가 마이너스 3분의 2 M1이래.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줬는데 OA의 길이를 줬고요. 이 OA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5분의 2 AC라는 관계식을 줬거든.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는 잘 봐. 이렇게 전부 다 뭘로 표현이 돼 있냐면 비율로 표현이 돼 있거든. 이런 뜻이잖아. M2는 M1에다가 3분의 2만큼을 곱한 거다. 비율이죠. 그죠? 그 다음에 OA의 길이는 AC의 길이에 5분의 2만큼 해당된다. 얘도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이 비율에 대해서 나오면 무언가 문자를 기준으로 잡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한 문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지수 하나는 기본 세팅을 해둬야 돼. 알겠어? 그럼 미지수 하나 기본 세팅을 해둘 건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을까? 요거는 이제 문제 보면서 파악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래프를 좀 볼게요. 자, 갑니다. 사인 함수를 좀 그려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한 주기만 그릴게요. 이쪽으로 한 주기만 그리시면 여기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고 여기가 2a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하나 그릴게요. 이쪽에도 여기는 반주기만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갑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자, 일단 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가 선이 하나 딱 그려져 있지.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C 이렇게 잡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요 직선. 이렇게 직선이 하나 탁 만나서 여기가 B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요. 작년 수능 11번이랑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수능 11번이 이제 탄젠트 그래프가 나와가지고 정삼각형 그려진 형태였는데 그거랑 거의 푸는 아이디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약간 기출변형의 느낌도 나는데 봐봐. 첫 번째 여기서 파악할 거. 요 점을 기준으로 A와 B는 정확히 대칭이죠. A, B 점대칭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A, B. A랑 B는 원점 대칭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잘 봐. 항상 축에 평행한 직선 나오죠. 축에 평행한 직선. AC가 축에 평행하거든. X축에. 요거 중요하죠. 두 개의 뭐가 같다는 얘기야? Y좌표가 같다는 얘기거든. 됐어? 두 개의 Y좌표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잘 봐. 원래 삼각함수, 사인 함수가 갖고 있는 대칭성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요 대칭이지. 요 대칭. 그치? 그러면은 반주기의 반주기. 즉 4분의 주기에 대한 대칭인데 여기가 그럼 2분의 a잖아. 그럼 얘도 잘 봐. 여기랑 여기도 정확히 뭐가 돼? 이 친구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Y좌표가 똑같아서요. 됐나요? 그래서
A와 C는 두 번째 A와 C는 X는 2분의 A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숨어 있는 거야. 이 두 개로 풀 거예요. 이 문제. 그리고 기준점을 누구로 잡을 거냐면 기준점을 B의 X좌표라고 잡아서 얘를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좌표 세팅 좀 할게. 자, 갑니다. B의 X좌표를 K로 잡았거든? 그럼 B의 X좌표를 K로 잡았는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원점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 그래서 마이너스 K야,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K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마이너스 K랑 C죠. C의 X좌표, 여기에 X좌표. 요거 두 개를 더해.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요 2분의 A에 얼마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요.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려면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A가 돼야 되니까 C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K가 돼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을 내가 그릴 거냐면 B라는 점에서 AC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내려. 이렇게 수선.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 그래서 여기를 H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H라고 잡아. 그러면 잘 봐. 여기랑 주황색, 얘가 얘분의 주황색이 뭐가 되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돼요. AB의 기울기.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B, OB죠. OB의 기울기나 AB의 기울기는 똑같잖아.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OB의 기울기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M1이라고 했는데 그 M1을 내가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색깔로 쓸게요. 주황색 분의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 M2는 뭐라고 그랬냐면 BC의 기울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BC의 기울기 M2인데 그 BC의 기울기 M2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 가볼게. 이번엔 노란색. 여기 노란색. 그래서 얘는 노란색 분의 보라색이 돼요. 노란색 분의 보라색. 근데 마이너스 보라색이라고 쓸게요. 감소하니까. 됐어? 자, 그럼 잘 봐. 얘랑 얘가 똑같아. X 증가량이 똑같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M1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똑같다고 그랬거든. 그죠?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똑같다고 그랬어. 그럼 보라색은 날려. 얘는 신경 쓸 게 아니야. 마이너스도 날려. 이렇게 날려. 그러면 3 곱하기 주황색 분의 2가요. 노란색이랑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결론이 뭐냐? 여기가 2면 얘랑 그 다음에 노란색 HC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3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게 2대 3. 근데 잘 봐. 근데 주황색 길이 있잖아. 요거 마이너스 K고 여기 K거든. 그럼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잖아. 몇 K야? 2K야. 한 문자로 다 표현되네. 그럼 얘 몇 K야? 3K야.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A 더하기 K에서 K를 뺀 거지. K를 뺀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야? 3K야. 그러면 A가 3K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A가 3K네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죠? 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4K가 되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숨어있는 도형 찾을게요. 이제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직선이지? 그럼 항상 이렇게 엇갈린 직각삼각형 찾으셔야 되고, 그러면 요 K 있죠? 요 K랑 4K의 가운데 지점이 바로 X절편이 돼서요. 요 X절편까지 K로 표현하면 얘가 2분의 5K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 점의 좌표까지. 다 대칭으로 푸는 거예요. 다 대칭. 삼각함수 그래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주기와 대칭. 됐니? 자, 그럼 이제 안 쓴 조건 있죠? 마무리하러 갈게요. OA 길이. 요 길이. OA가 어디야? 요 길이. 그지? 요 길이. 요 길이와 AC 길이. 어딨어? AC가. A가 여기죠. 요 길이. 그러면 AC는 내가 표현해놨어. 잘 봐. AC는 뭐라고 표현해놨어? AC는 OK야, OK. AC OK네? 그지? 그러면 우리 뭐만 찾으면 돼?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요 길이. 그죠? 요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요 길이만 찾으면 되니까 요 길이 마무리 지어보면 OB 요 길이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몇 K로 표현이 될까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빗변의 길이 어떻게 찾을까요? 마무리 길이 찾으시면, 자, 마무리 하시면은 여기가 지금 네, 표현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기울기로 가야죠. 요 기울기로. 요 길이비. AC가 OK잖아요. 그럼 AC가 여기 OK니까 OA는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5분의 2 AC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네. OK 그대로 대입하면 얘 얼마야? 2K죠. 그러면 여기까지도 표현이 되네요. 여기까지도 전부 뭐가 돼요? 여기 길이도 2K까지가 되는 거지. 끝났네. 그럼 우리 마무리할게요. 삼각형 50이 넓이 구해야 되거든. 그지? 이제 넓이 구하러 갈게. 잘 봐. 52가 어디냐? 분홍색 과 여기죠, 여기.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자, 근데 쌤이 이런 삼각형 볼 때, 자, 고개 들고 잘 봐.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 다 정리를 해보자. 그냥 말로.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죠. 두 번째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각이지. 그지? 둘 다 쓸 수 있어, 없어? 둘 다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않을까? 그죠? 없어요. 없거든? 없다니까? 그러면 선생님 얘가 직각 같아 보여요. 어우, 큰일 나요? 여기가 직각 아니에요? 잘 봐. 좌표 평면에 이렇게 축으로 걸쳐 있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 넓이 구할 때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삼각형을 뭘로 쪼개? 축으로 쪼개. 축으로 쪼개봐. 즉 이렇게 하라고. 내가 저 삼각형만 따로 빼서 그릴게. 여기가 P고 여기가 O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요쯤이 C고, 그러면 이렇게 걸쳐진 이 삼각형이지. 그지? 그러면 얘를 축으로 쪼개라. 축으로 쪼개면 잘 보세요. 이게 X축이죠. 그러면 요 삼각형은 5, 여기 5,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5K였어 아까. 하고 잘 봐.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길이.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길이. 미쳤네. 다시 요 길이. 요거 두 개만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요 점의 좌표가 뭐였냐면 따로 빼서 그린 거야. KR.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뭐였어? 4KR. 그리고 요 점 B와 요 점 C는 둘 다 사인 함수 위의 점인데 잘 봐. Y는 현재 주어진 함수가 사인 A분의 파이 X거든. 그지? 문제 주어진 게. 그죠? A분의 파이 X잖아. 근데 A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3K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다 3K를 넣어. 그런 다음에 X자리에 대입을 해. 뭐를? 첫 번째 얘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K, 사인 3분의 파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C는 얘는 4K, 사인 여기다가 4K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KK 약분되고 얼마가 돼? 3분의 4파이야. 됐어? 서연! 눈 떠! 그럼 잘 보세요. 얘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이게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얘도 얼마일까? 얘도 얼마일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죠. 왜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넓이, 내가 구하는 넓이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공유해요. 그래서 밑변이 얼마냐면 2분의 5K야. 곱하기 높이가 이거랑 이거 더한 거라고. 근데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얼마야? 루트 3.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K만 찾으면 돼. 됐어요? 자, K값 찾으러 갈게요. K는 뭘로 찾으면 되죠? K는 뭘로 찾으면 돼요? K는 뭐겠어? K는 다 했는데? 일로 와봐. 여기 봐. 얘들아, 여기가 K지. 여기가 K지. 요게 2K였잖아. 이거 얼마야? 보라색. 루트 3K죠? 1대 루트 3대 2. 그죠? 근데 그 루트 3K가 뭐예요? 얘잖아. 2분의 루트 3. 아, 끝났네. 요게 루트 3K. 그럼 K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답이니까 문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정답 8분의 5 루트 3. 5번이죠. 됐어요? 요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함수 문제. 알겠니?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비율 찾아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모든 변을 좀 다 K로 표현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뭘로 푼 거야? 대칭성과 문제에서 주어진 비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문자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풀어볼 수 있는 얘기. 근데 이제 좀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풀다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하시다 보면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산 좀 실수하지 마시고. 네. 자,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12번은 이제 연속에 대한 문제고 얘는 문제 보시면
지금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0이라는 것의 양의 실근을 9분의 8과 2분의 9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 f 9분의 8 이랑 f 2분의 9 이거 두 개를 대입한 값이 0이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가 어떤 함수냐면 x는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눠지죠. x는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fx라는 것과 그 다음에 fx 요게 되는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 2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2보다 작은 쪽은 fx 원래 그래프를 대칭을 시키는 거고요. x가 2보다 큰 쪽에서는 원래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는 건데 얘가 이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이걸 봐야 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잘 봐. 연속이 되려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요.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두 개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그러려면 얘는 f2라는 것과 마이너스 f2라는 게 서로 같아야 되니까 결국 f2가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래야 연속이 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은 9분의 8이랑 2분의 9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얘기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는 f2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따라서 이 친구는요 x는 2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돼요. 여기서 불연속이죠. 그냥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아 그러면 f2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gx라는 함수는 불연속이야. 어디에서? 2에서만. 나머지는 연속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2에서만 불연속이 낸데 자 얘를 가지고 가볼게. 얘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게 지금 두 함수의 곱이죠. 곱함수의 연속성이야. 그래서 gax 곱하기 그 다음에 ga분의 1이죠. a분의 1x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잖아요. a가 1이면 문제에서 주어진 요 함수 자, 요 함수를 그냥 편하게 hx라고 잡을게요. 새로운 함수 얘를 잡으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야.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hx라는 함수는 똑같이 gx를 두 개 곱한 거니까 gx 제곱이 돼요. 맞죠? gx 제곱이 돼. 그러면 gx는 어디서만 불연속이었냐면 2에서 불연속이었죠. 2에서. 나머지 지점은 다 연속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럼 여기서만 불연속이거든. 그럼 잘 봐. 2 마이너스일 때랑 2 플러스일 때 그리고 함수값은 뭐 2 마이너스랑 똑같으니까 여기만 생각을 해보면 이 좌극하는요 마이너스 f2예요. 그 다음에 이 우극하는 뭐냐면 f2예요.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전체 제곱한 것과 얘를 전체 제곱한 게 함수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가 사라져서 아, 두 개는 어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냥 f2의 제곱이 되는 거죠. f2의 제곱. 똑같은 애가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첫 번째 a가 1일 때 요 함수 hx라는 함수는 뭐가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이 되는 a 값이 1이다 라는 걸 찾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a가 뭐가 아닌 거냐면 1이 아닌 거야. 그럼 a가 1이 아니면 얘는 잘 봐. gax부터 볼게. gax는 어디서만 불연속이냐면 지금 ax가 일종의 합성함수 형태로 들어간 건데 요 세모친 부분이 뭐가 될 때 2가 될 때가 불연속이죠. 아까 gx는 2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 친구는 x가 뭐일 때냐면 ax가 2인 거니까 a분의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됐어요? 얘가 2가 될 때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G 얘가 A분의 X야. 그럼 얘는 X가 A분의 X가 2가 되는 거니까 뭐일 때 2A에서 불연속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지점이 두 군데가 생긴다는 건데 하나는 뭐냐면 A분의 2라는 거, 하나는 2A라는 거. 근데 항상 세트로 가져가야 될 게, 잘 봐, 이 두 개가 서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잘 봐, X가 A분의 2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럼 얘는 X는 2A에서는 뭐야? 연속이야. 그럼 얘는 반대로 X가 A분의 2에서는 뭐야? 불연속인 거지. 야, 얘가 연속인 거죠. 얘도 연속.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 지점이 두 군데가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 X가 A분의 2야. 그럼 X가 A분의 2면 G AX와 G A분의 X 이거 두 개를 곱하는데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A분의 2라는 시점에서는요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에요. 이게 서로 엇갈린 거니까 시점 자체가.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의 형태가 되니까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 돼. 그럼 이 친구 연속되려면 당연히 연속함수의 함수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 이 자리에 A분의 2를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 A분의 2를 대입하시면 얘는 G A 제곱분의 2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되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지점. 이번에는 X가 2A인 거야. 그럼 X가 2A잖아. 그럼 얘는 봐봐. G AX라는 것과 G A분의 X라는 지점인데 요번에는 요 친구가 뭐가 돼요? 연속이에요. 그리고 요 친구가 뭐가 돼요?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럼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함수가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얘는 G 2A 제곱 얘가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얘가 0.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0이 되도록 만드는 fx가 0이 되도록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이제 a제곱, ga제곱 이거 대입하는 거니까 fx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누구밖에 없어? 9분의 8이랑 8분의 9분의 8이랑 2분의 9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하나는 얘가 얼마죠? 9분의 8. 그 다음에 요게 얼마야? 2분의 9.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서 바꿔서 얘가 2분의 9. 그 다음에 요번에는 2a 제곱이 9분의 8. 이거인 거. 그럼 여기서 a 값 찾으시면은요. 여기서 a 값 찾으면 a 제곱 이쪽으로 보내고 9 이쪽으로 보내고 8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은 a 제곱이 8분의 18이니까 약분하시면은 4분의 9죠. 그죠? a 제곱이 4분의 9.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양수 a네. a가 양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뭐가 돼요?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해봐도 4분의 9에다가 2를 곱하니까 2분의 9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럼 이 친구 해보시면 요거 그냥 해봐. 요거 이쪽으로 보내면 2니까 약분되면 9분의 4지? 그럼 9분의 4니까 얘는 거꾸로네. 역수가 돼서 3분의 2. 요렇게 두 개까지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정답은요. 1이랑 3분의 2랑 2분의 3
이렇게 3개를 더해주시면 문제 정답이 되는 거고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지. 그치? 자, 그래서 연속, 불연속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거 잘 파악하시고 네, 정리하시고요. 12번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14번으로 갈게요. 14번. 문제는 해석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문제가 과연 뭘 물어보는 건가, 이거 무슨 얘기인가 뭐 이랬을 텐데 잘 봐. 14번에서 공부하실 거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fx라는 함수가 절대값 3분의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 완전 세제곱식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 x야. 이 값에 무슨 값이래? 최소값. 최소값이고요. 얘를 뭐라고 하자고 그랬냐면 gt라고 하자고 한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사실 해석만 하시면 어렵지는 않고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기억이. 기억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끝나거든. 자, 그럼 잘 봐. 지금 이런 뜻이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fx라는 함수의 최소값을 gt라 하자. 이거거든? 이해됐어요? 근데 잘 봐. 얘는 고정된 함수예요. 얘는 움직이지 않죠. 정확히 식이 정해져 있지.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아니야. 얘는 딱 정해져 있어. 얘를 따로 봐. 이 두 개를 따로 봐. 그래서 요 말은 fx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결국 이 둘의 함수값 차이죠. 뺀 거니까. 함수값 차이의 최소값이에요. 고개 들어. 지웅아, 똑바로 앉아. 허리 펴고. 자, 봐. 둘의 함수값 차이야. 근데 미지수가 뭐냐면 기울기가 미지수야. 기울기가. 그럼 얘는 움직이기는 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어딜 지나냐면 항상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t제곱 x니까. 그래서 뭐만 바뀌는 거야? 기울기만 바뀌는 거야. 근데 기울기가 또 t제곱이잖아. t제곱이니까 얘는 양수가 나와, 음수 기울기가 절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도식화를 해서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라고. 이게 x축이고 이 친구를 그리는데 이 친구의 x절편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예요. 그지?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완전 세제곱식이야. 그럼 완전 세제곱식이니까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근데 거기다가 전체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럼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밑에 부분만 접어서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앞에 거예요. 됐어?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0을 대입하잖아. 여기다 0을 대입하잖아. 때려 죽어도 얘는 0이 되지 않아요. 0 대입하면 얼마야? 3분의 8이죠. 그죠? 0 대입하면 3분의 8이야. 그럼 잘 봐. 내가 이렇게 그래프 좀 연장해서 요쯤을 0이라고 할게.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요 함수 값은 고정된 값이라고. 3분의 8이라는 고정된 값을 갖는다고. 근데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얘예요. t제곱 x. 근데 원점을 지나는 최고차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양수 직선이죠. 그러면
영역으로 가볼게. 잘 봐. 요렇게 y축을 그려. 그럼 얘는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어딜 지날 수밖에 없냐면, 쌤이 지금 빗금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쪽은 못 가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원점은 항상 지나야 되고.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 차이의 최소값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냐면, 잘 봐. 원점을 지나. 근데 기울기가 뭔지 몰라. 기울기가 뭔지 몰라서 이렇게 해. 됐니? 이렇게 해. 이게 t제곱 x야. 그럼 동일한 x값에서 가장 차이가 적을 때를 찾아봐. 이게 되는 거지. 됐니? 그럼 걔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 친구를 평행 이동을 시켜. 그래서 여기에 탁 접하게 만들어. 그럼 딱 접하게 만들면 주황색 봐. 평행하게 이렇게 가지. 요렇게 가거든. 서연아! 정신 차리고 잘 봐. 이 문제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예요. t제곱 x랑 평행한 접선을 탁 옮겨서 붙이면 무슨 점이 생겨? 접점이 생기죠. 그죠? 접점이 생겨요. 그 접점에서 얘와 얘의 함수값 차이, 요 하얀색, 요게 뭐야? GT야. 나머지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려놓고 내가 이쪽에서 비교를 해줄게. 접선의 방정식 활용이랑 비슷한 건데요. 잘 봐. 내가 비교할 대상은 뭐냐면 요 곡선 위의 점들 에서 요 분홍색 함수까지의 동일한 시점에서의 함수값 차이거든. 그러면 요 접점과, 잘 봐, 요 접점과 여기 수직으로 딱 이었을 때 요 길이와 접점이 아닌 다른 점에서 수직으로 이었을 때의 길이, 요 길이, 보라색이랑 노란색 중에 누가 더 커? 노란색이 더 크죠.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아질 때가 언제라는 거야? 보라색일 때. 즉 접점에서 이렇게 수평하게 x축에 y축에 평행하게 내렸을 때,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점들은 점점 어떻게 돼? 얘는 점점 올라가는데 직선은 그대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점점 차이는 벌어지겠지. 이 얘기야. 이게 이 문제 해석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더 하나의 힌트를 준 게 기억이야. 기억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갈게요. G1의 값은 y는 절대값 3분의 2 x 플러스 2의 세제곱. 그게 뭐야? 이거야. 그게 요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접선의 x절편과 y절편과 같단데, 잘 봐. 그러면 요 느낌 알겠죠? 요게 최소라는 거. 그러면 내가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 지금 기억에서 말하는 것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되는데, 기억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잡고요. 그럼 여기서 약간 2차 함수 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건데, 이게 절대값 함수인데 여기 0이 있는 거야.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 이게 y는 x야. 근데 얘들아, G1이잖아. G1. 그럼 t자리에 1 대입하면 기울기가 얼마야? 1이지. 맞잖아?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G1은 뭐냐면, G1은 얘와 얘의 차이. 그 중에 제일 짧은 거.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리자고. 그래서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딱 그려.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딱 그려. 딱 그렸을 때 생기는 요 접점 있죠? 요 접점에서 내린 X축에 Y축에 평행하게 내린 요게 GT랑 똑같다는 거 아니야? 이게 G1이야. 이게 보라색이 G1이야. 근데 문제에서 기억에서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가 1인. 당연히 평행하니까 기울기가 1이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1짜리인 접선이 되는 거고, 그 기울기 1짜리인 접선에 무슨 절편과 같대? Y절편과 같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를 Y축이라고 그려볼게. 원점이니까. 자, 여기 Y축 이렇게 그렸지? 그럼 잘 봐. 두 직선이 평행하죠. 그러면 보라색 길이랑 요 Y절편에서 요 길이랑 어때? 둘이 똑같죠. 이게 결론이에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거리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하니까. 그럼 이렇게 사선으로 딱딱딱딱 올라가면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다예요. 그래서 기억이 참이에요. 그게 G1이라는 거죠. 그러면 GT가 새롭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GT는 결론이야. (3분의)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의 절대값. 쉬운 거. 여기에다가 이거에 기울기가 t제곱인 접선의 y절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GT예요. 됐어요? 잘 봐. 요 3차 절대값 함수에 기울기가 t제곱이라는 건 요 직선과 내가 비교해야 되는 요 대상과 접선이 평행한 거지. 기울기가 평행한 직선. 그럼 그 접선의 무슨 절편이야? 항상 똑같다고? Y절편이야? 항상 똑같다. 왜? 여기와 여기의 차이니까. 근데 여기가 0이잖아. 그럼 요 길이가 항상 뭐야? GT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굳이 1이 아니어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GT잖아. 그럼 이게 이거랑 똑같잖아. 아, 이거 Y절편. 접선의 Y절편. 그 접선의 Y절편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GT가 됩니다. 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기억에서 그걸 다 준 거예요. 기억에서는 지금 뭐예요? G1이니까 기울기가 1짜리 같다 한 거잖아. 그거를 T제곱으로 바꿔도 똑같다고. 일반성이 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니은이랑 디귿은 쉽죠. 자, 갑니다. 니은. 우리가 이제 이거라는 걸 알았잖아. 그러면 그림을 이제 좀 크게 그려볼게. 잘 봐. 이렇게 돼서 어차피 마이너스 2의 오른쪽만 볼 거니까 오른쪽만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3차 절대값. 됐지? 자, 여기가 0이라고 해봐. 여기가 0이야? 그러면 Y절편, Y축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잘 봐. 요 점을 지나는 t제곱들이 생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GT는 이제 뭘로 봐야 돼? 접선의 Y절편. 그럼 접선의 Y절편이 감소하는 지점이 생기니 이걸 물어본 거지. 그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럼 뭐 보면 되냐면 자, 내가 여기서 접선 그려볼게. 여기서 접선을 탁 그리면 Y절편 여기네.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접선을 그려. 그럼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여기서의 접선은 약간 더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잘 봐. 여기서 접선 가죠. 그럼 Y절편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올라가죠. 그지? 근데 잘 봐. 내가 여기를 가서 여기서의 접선을 그려볼게. 그럼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리지.
y절편이 어떻게 돼? 밑에 찍히네. 얘네보다. 그죠? 어느 순간 넘어가면 y절편이 어떻게 돼요? 밑에 찍혀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서 갈 때는 증가하다 가. 이쪽 어느 정도 넘어가니까 밑으로 더 가팔라지니까 y절편은 어떻게 돼? 내려가지. 그치? 따라서 니은은 참이에요. 감소해요. 됐어요? 그럼 질문. y절편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야? 이게 디귿이죠. 그게 언제까거든? 그게 바로 언제냐? 여기죠. 왜? 접선은 절대로 얘를 뚫고 못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일 때, 즉 여기일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 y절편. GT가 최대가 될 때. GT가. 그러면 GT는 3에서 최대값 같냐라는 걸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라는 건데 잘 봐. 최대일 때의 기울기 찾아볼게요. 최대일 때의 기울기. 최대일 때의 기울기는 요 3차 절대값 함수를 내가 hx라고 하면 요 3차 절대값을 내가 hx라고 하면 h 프라임 제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양수인 쪽만 했으니까 hx를 이렇게 봐도 되잖아. 절대값 풀었을 때 어차피 양수인 쪽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2 제곱 이거라고 해봐. 아이고 미안 세제곱. 자 그럼 이거 미분할게. 이거 미분하면 h 프라임 x는 3 내려오니까 지워지고 x 플러스 2에 뭐가 돼? 전체 제곱. 그럼 이거 얼마야? 0 대입하면 h 프라임 제로는 얼마야? 4인 거네. 그러면 y절편이 최대가 될 때의 기울기가 얼마야? h 프라임 제로인데 그게 4라고. 근데 이 4가 뭐랑 평행해? t 제곱이랑 평행하지. 그럼 t 제곱이 4라는 뜻이니까 t 값은 얼마인데 2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3이라고 그랬네.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요 문제는. 자, 요 문제도 굉장히 좀 잘 낸 문제에 속하고요. 2회에서 잘 낸 문제에 속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다뤄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주제인데 근데 이제 접선이라는 것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야 돼. 우리가 그 접선의 방정식 처음 막 개념 수업하고 기출 분석하고 할 때 접선에 대해서 했을 때 무언가 어떤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이럴 때 항상 뭘 떠올려? 접선을 떠올리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 우리 뭐 최대가 될 때, 가장 멀어질 때, 혹은 가장 가까울 때. 근데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건 만족을 해야 되니까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 부분 찾을 때 접선을 가지고 푸는 것처럼 물론 얘는 함수값 차이예요. 함수값 차이라서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 요 점에서 요까지가 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최소의 느낌인데 요게 거리죠 사실은. 근데 얘는 이렇게 보는 시점이 아니라 함수값 차이야. 함수값 차이니까 동일한 시점에서. 근데 얘는 어차피 기울기라는 게 이렇게 가서 그대로 평행하니까 요 지점일 때가 제일 짧고 나머지 부분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함수값은 점점 커질 거다 라는 것을 좀 파악하는 문제였고 자주 나오지 않았던 거라서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함수값 차이를 이용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14번이었고요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도 별표 하나 치시고 15번도 이제 빈칸 치고 은근히 까다로웠던 문제이긴 한데 15번에서 이제 좀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건 넓이의 B가 밑변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착안하셔야 되고, 이 그림은 뭐 많이 봤던 그림이죠. 우리가 삼각형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하나의 꼭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선을 하나 탁 내렸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S1과 S2가 생기는데 요렇게 비율, 얘가 M이고 N이라면 S1 대 S2가 M 대 N과 같다라는 거, 요거죠.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요거를 좀 이용해서 가보도록 할 건데, 자, 해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 네,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부터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요 정도 이렇게 가서 2대 1 딱 찍히고, 그 다음에 중점이죠. 중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와서 선이 그려지는. 그래서 자, 같은 길이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같은 길이를 표시해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이게 중점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은 이제 2대 1이야. 2대 1 이렇게 돼 있는 2대 1.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줬어요. 자,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줬는데, 세 변의 길이가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AB 길이가 2K야. 그 다음에 AC 길이가 3K야. 그 다음에 BC 길이가 루트 7K야. 이렇게 줬거든. 그러면 세부적인 것까지 좀 표현을 해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여기가 K고요. 여기가 K고요. 절반 띡띡 쪼개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2K야. 여기가 K고. 그럼 잘 봐. 요 삼각형 있잖아. 요거 뭐야? 이등변이구나. 이거 나오는 거죠. 2K니까.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잡으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죠. 그럼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아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값을 계산해 보면 문제에도 나와 있지.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빈칸이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박스 두 번째 줄에 우리가 굳이 계산할 건 아니야. 그래서 A라는 값 세타죠. 요각을 세타, CAB를 세타라고 했어. 요각이 몇 도래? 60도 3분의 파이야. 요까지 문제에서 준 거야. 그리고 마저 가볼게. 자, 그러고 나서 세 삼각형 CEF, 여기를 잘 읽어보면 CEF라는 거 어디? 여기 S1. 그 다음에 CFB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CFB 여기 얼마? S2. 그 다음에 DBF 여기 얼마예요? S3.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가볼게요. ADC와 BDC의 넓이가 같대. 잘 따라와. ADC랑 어디 갔어? ADC랑 DBC랑 당연히 같죠. 왜? 요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내린 거니까 절반이 띡 쪼개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갑니다. ADF인데 AF가 안 이어져 있네. 이어줘야지. 이어줘. 이렇게 이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넓이는 당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절반으로 쪼개지니까 여기도 S3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요 삼각형이니까. 아, 이렇게 가네. 그 다음에 ABE와 EBC의 넓이 AB가 2대 1이래. 이것도 맞는 거죠. 여기 S1이잖아. 그럼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 넓이가 얼마야? 2S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 봐. A, F, C랑 B, F, C랑 넓이 어때? 똑같죠? 똑같잖아. 왜? 전체가 절반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똑같은데 S3 노나가졌잖아. 그럼 나머지 부분도 넓이 어때야 돼? 똑같지. 그지? 그래서 나가 바로 해결이 되죠. 아, 가에서 뭐라는 거야? 가에서 S2랑
누구랑 똑같다고? 3S1 이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게 가야. 가에 들어가는 숫자가 3이네. 요거 하나.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삼각형 ADC에서 삼각형 ADC 어디야? 삼각형 ADC A, D, C 여기지. 그럼 얘는 여기가 K고 여기가 3K고 끼인 각이 3분의 파이네. 그러면 CD 길이 구하는 게 나죠. 나에서 CD 길이로 그랬으니까 자, 나 찾으러 갈게요. CD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 그대로 쓰시면 K제곱 더하기 3K의 전체 제곱 9K제곱 빼기 2배의 K 3K 코사인 60이니까 2분의 1 요거 하시면 2분의 1 이 약분되고요. 여기 10K제곱에서 3K제곱 빼니까 7 K제곱이 돼서 나이 들어가는 CD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루트 7 K라는 것까지 요까지가 나오네요. 됐어? 자, 그러면 CD의 길이가 루트 7K라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다가 좀 어려웠거든? 다를 잘 봐. BF 어딨지? BF 여기 있네. BF 여기 길이와 그 다음에 DF 여기 길이의 비율 그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을 거거든? 그걸 어떻게 찾을까? 자, 가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넓이비를 잘 쓰셔야 되는데 잘 봐.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게 S2가 S1의 3배라는 거 알고 있고요. 됐지? 그 다음에 이렇게 봐. 이 넓이가 이렇게 보라색 테두리 친 이 넓이가 요 밑에 넓이의 몇 배야? 요 밑에 넓이 요거 두 개 더한 거에 몇 배일까? 몇 배야? 보라색 친 게 요 밑에 요렇게 몇 배야? 2배죠? 보라색이 2배죠? 왜? 밑변이 어떻게 내분 들어가? 1대2로 내분 들어가잖아.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요까지가 1대2잖아. 그럼 이 넓이가 밑에 넓이의 몇 배? 2배란 뜻이지. 그지? 그러면 잘 보세요. 갑니다. S2 더하기 S1의 2배. 이게 저거 두 개 더 해봐. 2S3 더하기 2S1 이거잖아. 그러면 2S1 지워지고요. 2S2랑 2S3이네. 아, S2랑 S3이 어때? 같다가 나오지. 즉 이 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F가 중점이에요. CD의 중점. 그러면 끝났지. 여기 길이 얼마? 2분의 루트 7 K.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여기는 S2랑 S1이랑 넓이가 몇 배 차이나? 3배 차이 나잖아. 3배 차이. 그치? 그럼 얘가 3배 차이 나니까 여기가 3 여기가 1 이거 아니야? 그죠? 여기를 A라고 놔봐. 만약에 여기를 3A 여기가 A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지금 여기가 3이고 여기가 A인데 그럼 변의 길이의 B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잠깐만. 3대 4. 여기가 3대 4 됐으니까. K로 이걸 K로 어떻게 표현해 줄까? 요 길이 구하면 되죠. 네, 마무리할게요.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B를 뭘로 구해요? 코사인 법칙으로 또 구해요. B를 K로 표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B로 갈게요. 잘 봐. 마무리 계산. B2의 제곱이죠. B2의 제곱은 이 친구는 왼쪽이 2K. 근데 2K, 2K니까 정삼각형이잖아. 필요 없네.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쏘리.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 정삼각형이야. 그지? 그럼 B의 길이는 얼마야? B의 길이는 그냥 바로 2K죠. B의 길이 2K인데요. 거기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냐면 BF가 4분의 3만큼을 차지해요. 그럼 2K에다가 4분의 3만큼을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야? BF가 되는 거지. 따라서 BF는 2분의 3K예요. 그럼 정리하시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DF분의 BF였잖아요. 그럼 DF가 얼마냐면 DF는 2분의 루트 7K. 얘는 2분의 루트 3, 2분의 3K. 그럼 KK 날리고 2 날리시면은 7분의 3루트 7이다 까지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요게 다에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정답 계산하시면 되고요. Q에다가 그러면 루트 7 곱해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문제. 그래서 빈칸치고는 좀 어려웠어요. 빈칸치고는 좀 어려운 문제였고, 특히나 요 길이의 비 찾고 요거 찾는 거, 요거랑 요거랑 서로 같다는 거 찾는 게 조금 안 보였을 수가 있어. S2랑 S3이 같고, 그래서 얘가 중점이 되는구나 라는 거 찾는 거. 알겠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마무리 하시고요. 20번 갈게요. 20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거는 많이 해봤던 거라서. 자, 가겠습니다. 20번. (20번) 문제를 해설지처럼 보시면 이게 미분계수 정의로 푸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게. 잘 봐. 문제에서 주어진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첫 번째 조건 f 절대값 x-2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모든 실수 미분 가능. 그러면 뭐가 없어야 돼? 연속인 건 당연할 거 아니야. 3차 함수에다가 뭐 어떻게 집어넣어도 연속이겠지. 절대값 함수도 연속이니까. 그지? 그럼 뭐가 없어야 돼? 첨점이 없어야죠. 첨점. 첨점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근데 잘 봐. 이거를 만약에, 자, 요거는 그냥 해설지 스타일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f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x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f 마이너스 x인데 내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쓸게. 이렇게 줘. 됐어요? 오케이? 됐지?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어떤 함수가 그려질까? 애매한데? 자, 근데 나 조건 봐봐. 나에서 뭐라고 했어?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 자, 확인. fx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지? fx가 역함수가 존재해. 그러면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당연히 1대1 대응이라는 걸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이 친구는 절대로 뭘 갖지 않냐면 극값을 갖지 않아요. 그죠? fx가 극값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까지 확인됐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뜻이 되냐면 잘 봐. f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 x-2야. 그럼 이거는 x축 방향으로 몇 칸 평행 이동시킨 거야? fx를 2칸 평행 이동시킨 거 아니야? 맞아,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그러면 잘 봐.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fx를 2칸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근데 fx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1대1 대응의 형태가 되려면 그냥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 대충의 개형을 내가 떠올려 볼게. 자, 2로 갔어. 얘가 0에서 2로 갔어. 0에서 2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됐니? 근데 문제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0보다 큰 쪽이거든. 0보다 큰 쪽에서는 0이 기준점이 여기잖아. 그럼 0보다 큰 쪽에서는 fx 원래 그래프를요, 이만큼 평행이동시킨 애를 그릴 거예요. 요 얘기지. 동호진, 팔짱 풀어. 그러니까 조는 거야. 잘 봐. 0에서는 0보다 큰 쪽에서는 fx를 2칸 평행이동시킨 걸 그릴 거예요. 요거잖아.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뭘 알겠다는 거야? f-x-2거든요. 그럼 f의 -x-2는 대체 어떤 그래프일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느낌 아니야? 얘는 -x에다가요, 원래 -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얘는요, 원래 fx 그래프가요, 원래 fx 그래프를 대칭을 시켜요, 마이너스로. 그죠? 그럼 마이너스 x를 붙인다는 건 y축 대칭 시킨다는 얘기죠. y축 대칭 시킨 다음에 걔를 뭐 한 거예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칸 평행 이동 시킨다, 이런 느낌이네. 그지? 그러면 헷갈리잖아. 그럼 이렇게 봐봐. 자, 잘 봐. 얘가 0이야. 내가 fx를 대충 이렇다고 그려볼게. 역함수 존재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역함수 존재하는 거야. 대충 이렇다고 그려볼게.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큰 쪽이죠.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요, 이 그래프가 원래 f라고 해봐. 이 그래프가 원래 f인데 얘를 2칸 평행이동 시킨 걸 그린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만큼 그래프가 대충 이쪽으로 옮겨올 테니까 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뭐 대충 이렇게 흐느적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흐느적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은 쪽이에요. 그럼 x가 0보다 작은 쪽이면은 이런 그래프가 생겨요. 대칭을 먼저 시켜. 얘를 y축 대칭 시키고 걔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2칸 이동시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이렇게 보내네. 맞아? 이렇게 보낸다고. 느낌 나왔어?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2칸 평행 이동을 시키라고. 그럼 그래프 개형이 대충 어떻게 되냐면 여기 0보다 작은 쪽이잖아. 그지?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의 상황이. 이해됐어요? 지금 현재의 그림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실수연수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각인 거지. 아,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 미분이. 그럼 이제 어떻게 미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미분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니네가 전체 절대값만 자꾸 봐서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굳이 아니더라도 잘 봐. 절대값이 들어가잖아.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근 가질 때 언제일까, 접할 때 언제일까 이런 부분 확인하는 거죠. 됐어요? 그 접할 때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이렇게 가볼게. 잘 봐. 기본적으로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럼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여기 두 개에다가 둘 다 일단 0을 대입을 해봐.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조건 식을 이제 뽑아내보자. f-2죠. f-2가 f 똑같이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2랑 같네. 이건 뭐 같은 거지. 오케이. 문제에서 0 대입하시면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두 번째가 이제 이거지. 하나는 얘거든? 얘 미분하면 여기다 바로 써줄게. 요거 미분하면 f' 똑같이 x-2예요. 근데 얘 있죠? 얘가 이제 헷갈리면 이렇게 봐. -x에 -2라고 보면 이렇게 있잖아. 이거 미분하면 겉미분 속미분이라서 -f' x-2야.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아야 돼. 0을 대입했을 때. 그럼 두 번째 f'-2랑 f'-2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럼 결론이 뭐야? 얘네 둘이 0일 수밖에 없네.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을 완성을 시킬게요. 자, 갑니다. 이렇게 놓고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돼. 근데 fx에 뭐가 존재해? 역함수가 존재하지. 그럼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라는 거는 역함수가 뭐예요? 다시 미안해. 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라는 건 극값을 갖는 건데 역함수가 존재하면 극값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끝났어. fx는 -2에서 무조건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냐면 무조건 얘가 이렇게 가는 애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어요? 무조건 얘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이게 fx라고. 됐니? 오케이? 확인됐죠? 자, 그러면 가볼게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면 얘가 f'x잖아요. f'x가 요런 함수 요거를 이제 -2에서 뭘 갖는 거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얘는 fx고, 오케이? 얘는 fx고, f' 있죠? f'은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2에서. 그러니까 예식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 한계수가 문제에서 안 나와 있어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냅둬. 3a 됐니? 하고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의 형태다. 이렇게 써진다는 거죠. 이게 f'x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여기서 마무리를 여기까지 하면 끝난 거야. 막 그래프 더 그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fx인데 마지막 다조건이 강력한 힌트가 되죠. 마지막 다조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fx가 뭐라고 그랬어? x는 0,0에서 원점에서 y는 x랑 접한대. 접선의 기울기네. 그러면 f0가 얼마냐면 제로란 뜻이고요. f0가 제로. 그 다음에 f'0가 얼마야? f'0가 이게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부정적분을 해버리세요. 부정적분을 해버리잖아. 그럼 fx는 요거 부정적분하면 a에
x 플러스 2의 전체 3중근의 형태가 나오고 플러스 c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0 대입하면 나올 거고 미분해서 0 대입하면 1 나오죠. 그치? 그럼 A값 찾을 수 있죠. A값도 찾을 수 있고 얘도 나오고. 자, 갈게요. F'0 얼마예요? 여기다 0 대입하시면 12A 얘가 1. 그치? 그 다음에 F0이 제로야? 그럼 F0이 제로면 여기다가 0 대입하는데 A값이 12니까 12A가 1이니까 여기가 1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 하시면 여기다가 0 대입할게요. 그럼 F0는 12분의 1 곱하기 8 더하기 C가 되죠. 이게 얼마? 1이죠. 그러면 미안 0이죠. 얘가 0이죠. 그럼 얘는 정리하시면 요 값이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넘어가시면 C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정리되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다 라고까지 식이 완성된 거고요. 자, F2의 값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은 자, 계산 마무리 하시면 F2는 12분의 1 곱하기 4의 세제곱 64 빼기 3분의 2가 되니까요. 요걸 뭐 계산 마무리 하시면 3분의 16에서 빼니까 3분의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17 정답이 되는 거죠. 됐니?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얘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되네요. 얘가 꼭 여기가 아니네. 왜냐면 F-2가 0이라는 값은 모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이거 굳이 그래프 안 그려봐도 되는 문제였어. 근데 정확하게 그려보면 확실한 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무조건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됐니?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fx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알겠죠? 오케이. 왜냐면 그래야지만 이게 적당히 평행이동이 됐을 때 이따가 f0가 뭐 0이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21번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3, 4차 함수 그래프 문제 푸실 때 20번 같은 경우도 3, 4차 함수 그래프 문제에서 미분 가능성 문제 푸실 때 대체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그래프로만 풀어야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프 쓰는 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때요? 해보니까 더 복잡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미분 가능 나왔다고 해서 절대값 들어가 있고 미분 가능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프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프만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 그런 것도 챙겨 두셔야 돼. 20번에. 자, 21번 갑니다. 21번은요 식변형이에요. 그래서 주제 자체를 좀 정리를 해보면 21번은 일단은 당연히 SNA형 관계고요. 뭐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합과 일반항상의 관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식 변형인데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연산하는 건데 여기서 니네가 배워야 될 게 시그마 평행이동이야. 요거. 근데 시그마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그마도 평행이동이 가능한데 오히려 얘랑 비슷한 개념이 이제 오히려 니네한테 친숙한 건 정적분은 평행이동 많이 해봤죠. 우리 막 정적분 문제 풀면서 구간 안 맞으면 평행이동하고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합치고 뭐 1부터 3까지라고 구간 맞춰준 다음에 식 합쳐가지고 계산하고, 그지? 근데 쌤이 개념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그마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정적분도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두 개의 뭐 별량의 차이만 조금 있는 거라서 얘랑 얘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성질, 갖고 있는 뭐랄까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다고 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평행이동이랑 정적분 평행이동은요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문제는 시그마 평행이동을 푸는 건데, 자,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 갑니다. 첫째 항이 1인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라고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A1이 1이다. S1도 1이지. 이거 반드시 써주시고 A1이 1이야. S1도 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조건에서는 뭐 SN은 반드시 음수가 돼야 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뭐 당장은 못 쓸 것 같고, 자 나조건이 이제 중요한 식이죠. 나조건 가볼게요. 나조건에서요 식 잘 봐.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A K 플러스 1 곱하기 SK라는 애랑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SK인데 얘가 1 N제곱 4N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막막할 거예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아씨 이게 SN인가? 만약에 시그마가 하나만 있잖아. 그럼 SN 빼기 SN-1을 시도를 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그마가 두 개가 있어요. 시그마가 두 개가 있고요. 안에 있는 일반형 형태도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공부하실 건 이거야. 잘 봐. 첫 번째, 요항과 요항이 비슷한 듯 다르죠. 그렇잖아? 아주 다른 것도 아니고 비슷한 듯 달라. 쉽게 말하면 한 끗 차이 아니야? 얘는 K 플러스 1인데 얘는 K잖아. 그지? 근데 냄새는 맡아야 돼. 잘 봐. 문제 풀 때 냄새는 맡아야 돼. 시그마가 나와 있고 무언가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 그러면 거의 99% 무조건 SN, AN 관계야. SN 빼기 SN-1 할 거야. 알겠어? 그걸 출제한 거라고. 그걸 출제한 건데 바로 쓰지 못하게 출제를 한 거죠. 이 문제는. 한 번 더 꼬아서. 그래서 여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어려웠을 거예요. 여기를 해결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런 생각부터 해볼게. 잘 봐. 얘네 둘을 합치고 싶어. 이게 결론이거든. 얘네 둘을 합쳐서 하나의 시그마로 만들면 SN 빼기 SN-1을 어떻게 쓸 수가 있잖아. 그치? 그 작업을 이제 해볼 거예요. 그 작업을. 근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다 1 대입하죠. 그죠? 여기다 1을 대입하잖아. 뭐부터 시작해? 2부터 시작해. 여기에다 1을 대입하잖아. 뭐부터 시작해? 뭐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 그지? 얘는 2부터 시작하는데 얘는 1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좀 내가 뭐 개념이라기보다는 센스를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1부터 n-1이지. 얘 몇 개야, 항이? n-1개지. 1부터 n까지지. 항이 몇 개야? n개지. 얘가 하나 더 많아. 그럼 우리가 시그마를 합치고 싶으면 일단 항의 개수부터 맞춰줘야 되거든. 그럼 내가 이거에서 무언가 하나를 드러낼 거야. 빼낼 거야. 그럼 똑같이 n-n-1 나눠지잖아. 근데 둘 중 하나겠죠. 잘 봐. 가운데 어설프게 중간에 이상하게 껴있는 애를 뽑아내진 않을 거야. 그럼 선택지는 두 개야. 맨 앞에 있는 거냐, 맨 뒤에 있는 거냐. 즉 n을 대입한 걸 뺄 거냐, n-1을 대입한 걸 뺄 거냐. 그지? 근데 잘 보세요. 얘가 2부터 시작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그리고 이게 있어. 이게 힌트야. 이게 있잖아. 근데 이 모양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 하고 이렇게. 그러면 잘 봐. 그냥 막 바꾼 게 아니야. 다 생각하고 바꾼 거야. 얘가 얼마냐면 얘가 1이야.
1 곱하기 1이니까. 그러면 이 둘이 지워진다.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아까 도입부에서 얘기한 거,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그마 평행이동이야. 시그마 평행이동. 그러면 얘 2부터 n까지잖아요. 평행이동 할 거야. 뭘로? 1부터 n-1로 할 거거든? 그럼 1부터 n-1로 할 거야. 그러면은 2가 1로 가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 도형 평행이동이랑 똑같아. 2가 1로 가잖아. 그럼 x축 방향으로 몇 칸 평행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한 칸. 그죠? 마이너스 한 칸. 됐지? 2가 1로 간 거니까. 그럼 잘 보세요. 뒤에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된다고.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가 되고, 얘는 그대로 한 칸씩 빼주면 되고, 요 자리 대입할 때는 니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시키면은 x 플러스 1 대입해, x 마이너스 1 대입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 플러스 1 대입하지. 똑같아 얘도. 얘도 똑같이 대입해. 그러면 ak 플러스 1 곱하기 s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잘 봐. 앞에 있는 거랑 합칠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ak 플러스 1 곱하기 얘는 sk였죠.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세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가 되고요. 요 자리가요. 잘 보세요. ak 플러스 1이 공통인수가 돼요. 묶으세요. 그리고 sn 빼기 sk 더하기 sk 플러스 1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됐어? 시그마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이게 뭐랑 똑같아? 이게 n제곱 더하기 4n제곱분의 1이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변형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됐죠? 요 친구 갑니다. 요 친구가요. 얘도 AK 플러스 1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딱 지정을 해줬거든. 뭐라고 그랬냐면 수열 AN의 합이 SN이라고 문제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가고요. 자, 요 자리가요. SN이 된다. K. 자, SK 플러스 1에서 빼기 SK죠. 곱하기 뒤에는 SK 플러스 1 더하기 SK야. 이렇게. 되니?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이렇게 되고요. 자, 갑니다. 제곱 빼세요. S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SK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은 제곱 빼기 제곱인데 숫자 대입해가지고 다 지워지는 구조가 돼서 결론이 나와. Sn 플러스 N-1까지 대입하면 Sn-1 제곱에서 S1의 제곱을 빼준 게 되죠. 다 지워질 거예요.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하면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Sn의 제곱이요. Sn 제곱 빼기 1이겠죠? 빼기 1이요. 뭐가 되는 거예요? n제곱 더하기 4n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 얘를 넘겨. 이렇게 되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여기까지? 그럼 재미난 게 생겨요. 요식 있죠? 요거 뭔가 완전 제곱식 같지 않아? 그래서 n이랑 얘가 이거잖아. 그지? 그럼 n이랑 2n분의 1을 곱해봐. 얼마야?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의 2배를 해봐. 그게 딱 뭐야? 1이구나. 이렇게 나오지. 아, 그래서 결론. SN은 제곱은 요거 n 더하기 2n분의 1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죠. 마무리하시면 SN은 n 더하기 2n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n 더하기 2n분의 1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가조건을 그래서 줬구나. SN이 0보다 어때요? 작아요. 됐습니까? 그럼 SN이 0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탈락.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지. 그래서 얘가 되겠죠.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우리 뭐 구해야 돼요? S11이래. A12요. 그럼 답은요? A10은 S10에서 S9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0 대입해봐. 마이너스 여기다가 10 대입하시면 10 더하기 20분의 1 에서 빼기니까 더하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9 대입하시면은 9 더하기 1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 요거 정리하시면 정답이 180분의 179가 나와요. 마이너스 180분의 179가 나와서 두 개 더하시면 정답은 359다 라는 것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게 21번 문제였고요. 잘 정리하시고 식변형하는 거, 특히나 여기서 시그마 평행 이동하는 거, 요 과정 잘 정리하시고, 자,